올여름은 좀 덜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사람들과의 체온을 덜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운 여름도 싫지만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후끈한 여름도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 2화 시작합니다. 코로나19는 당분간은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하는 답답하고 불편한 동반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게 지혜로운지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선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번 이랬다랑 똑같이 패널 여러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각자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의 딴지의 여왕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언택트 생활의 프로 걱정러 백승영입니다. 다 앞에 자기 홍보성을 조금 다 띄시는 데는 목적이 좀 있을까요? 기억해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네. 각자 이제 자기의 캐릭터를 잡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저희 1화 방송 나갔는데 들어보시니 어땠어요? 아니면 주위 반응들은 좀 어땠나요?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 방송이 조금 생소하지 않았나 싶고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다는 등 이런 얘기들. 저는 그런 반응을 좀 얻었네요. 네. 칭찬 아닌가요? 자랑 같은데요? 방송의 맥락을 정확히 아는 걸까 좀 내가 너무 뭐하니 우리 그랬어요. 방송의 맥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맥락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언택트 생활의 각종 불편함과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게요. 즐거운 수다, 네, 재미있는 네. 이야기, 예. 마을 이야기. 마을 이야기는 아니죠. 네. 방송의 취지를 잡고 있어요. 아마 첫 번째라서 그랬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2주차 열심히 달려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제2화 우리나라의 언택트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에 누렸던 삶을 이제는 누릴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가 바꾼 신풍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인상적이었던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동안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과 친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됐는데 막 그 전에는 많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저의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저 또 프로 걱정러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어떡하지? 걱정을 절 하게 만들었던 뉴스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왔던 그런 뉴스들이 10대 소년들의 왜 차를 네. 이렇게 훔쳐서 운전하다가 예, 사건 사고가 났던 사건들이 예전보다 꽤 많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촉법 소년들의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차를 훔쳐서 운전을 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낸 사고는 또 엄청나게 큰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안타깝게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또 예비 대학생이 숨진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청소년들이 서로의 일탈 행위나 그런 일들이 좀 더 정도를 넘어져서 점점 더 심각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나라를 지켰던 우리 중2 청소년들이었지만 좀 더 이제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게 됨으로써 이런 아이들의 생활을 좀 더 어떻게 언택트라는 이런 체제 하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고 잘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됐었고요.
또 왜 심심찮게 또 드러났던 또 너무 안 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동 학대 사건들. 예. 물론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런 아동 학대 사건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몇몇 드러난 사건들은 그 정도와 심각성이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아, 진짜 그게 그 부분이 더 심해질 수도 있네요. 이 언택트 사회에. 네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좀 이제 사회에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가정, 물론 이제 그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아마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사회와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도움을 못 받아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 언택트라는 체제를 지키면서 그 도움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줄 수 있나 하는 이런 대책을 정말 좀 이렇게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준 많은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시사 방송이죠. 내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얼마나. 아, 이제 인정. 걱정러 인정. 네. 맞아요. 근데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좀 새치기 할게요. 아, 저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언택트 대처 이전에 코로나 대처에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빠르게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네. K 방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동안 한국은 저평가돼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도 동의가 되고요. 그동안 우리는 몰랐었던 한국의 시스템 또 그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의료보험 우리나라 정말 잘 되는 그쵸. 의료보험. 네네. 게다가 대중교통, 네. 인터넷. 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 보고 저 왠지 그 국격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도 지금 받기도 하고 보면 시사, 뉴스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한국이 어느 나라에서든 뉴스가 안 나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K 방역과 그 한류, 그다음에 K-팝 이런 모든 문화, 예술 부분들을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그 판도를 좀 바꾸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전 자부심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언택트라는 대처가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빨리 대처하는 나라가 있을까 더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2월에 빨리빨리 문화. 2월에 코로나 이고 난 다음에 그 언택트 사회에 대한 책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책 나오고 김미경 씨의 리부트. 이 책은요, 이제 언택트 대처법 이렇게 해라고 이제 그동안은 아무도 언택트 사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대처해라는 그 제안을 이렇게 주는 작가들이나 사회 그 유명 인사들이 좀 생기는 걸 보고 확실히 우리나라는 빨리 민족의 배달의 민족, 맞아. 빨리 민족 이런 것들이 지금 5G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거구나.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요새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나 너무 G7에도 애국자죠. 네, 저 네. 너무 네, 그런 것 애국자. 같은데요. 또 반가운 소식으로는 저희 나라가 이제 G7을 넘어서 G11 네 포함돼서 회의 같이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본이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좀 안 입고 온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참 많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가 바꾼 신풍속이라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우리 여기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오늘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에서 출입대장들 다 쓰셨잖아요. 네. 이제는 집합장소에서 이제 출입대장을 꼭 써서 우리의 행적을 밝혀야 된다. 근데 이 출입대장 쓸 때 같은 볼펜, 우리가 볼펜 쥐고 안 다니니까 같은 볼펜 쓰기 좀 찜찜해서 QR 체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QR 체크인을 지금은 물론 QR 체크인이 굉장히 조금 하고 대장들을 많이 써요. 막 내 이름 쓰고 연락처만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진짜 이 선양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린 이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주변 분들한테 저도 많이 알려드려요. QR 체크인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고
생각보다 되게 금방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들도 먼저 해봐야죠. 그래서 네. 나가는 길에 QR 체크 있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오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체온 체크하면서 저를 딱 보더니 볼펜을 먼저 줬어요. QR코드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겠죠? 예. 그러시구나. 서운했습니다. 저는 QR 체크 생각도 못했어요. 볼펜이 편하고.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공상 과학 소설 뭐 영화 막 이런 데서 나왔던 것들이 정말 실현화되고 앞으로는 정말 그대로 실천되는 게 아닐까. 사실은 좀 걱정도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고. 네네. 칩을 우리 몸에 씹어. 맞아. 네가 뭐 아는지 다 알고 있어. 곧 실시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식품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이 온라인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치품이나 혹은 주류 같은 것도 스마트 오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주류를 스마트 오더로 그럼 집으로 배달한다는 건가요? 주류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오더는 편리한 결제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줄 서거나 기다리지 않고 내가 휴대폰으로 스마트 주문을 해서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송이 아니라 내가 편의점에 미리 결제를 해놓으면 그것만 보여주면 나 결제했어요라는 것만 보여주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주류는 아직까지는 직접 배송이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 오더가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배달도 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성년자들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치맥은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맥 많이 못 즐기니까 집에서 이제 배달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치맥 하나에 치킨 한 상자에 맥주 1리터 이렇게 제한식으로는 네. 예,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치킨은 콜라죠. 웬 맥주? 저 술을 몰라서. 그렇군요. 그럼 미성년자들이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건가? 아마 뭔가 대책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제한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앱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미성년자들이 접근을 막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섬세하지 못한 구석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직은 차를 시작이니까. 그 대여하는 우리 신상 아들들한테나 딸한테 제일 먼저 털리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들 그렇죠. 신상은 애들이 네네네. 다 예. 움직이고 근데 그 있어서. 차를 이제 빌리는 앱으로 차를 빌리는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하기 힘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또 어떻게 아이들이 접근을 해서 차를 이렇게 대여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사고 예. 같은 것도 나고. 네. 좀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한 운동 좋아하셔요? 우리 노력하죠, 수영 쌤이 노력. 집에서 운동한다고 지난번에 어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하기는 하긴 해야겠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네. 하기 싫고 막 이런데 요즘에는 또 뭐 집에서도 많이 하는 홈 트레이닝 저번에 승영 쌤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머. 제가 얘기를 꺼내긴 했습니다만 왜 꺼냈냐면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꺼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이쪽에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번에 사실 이렇게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느꼈지만 요건 살짝 다른 얘기에서 이제 그 느낀 계기를 가져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그 어르신 분들의 계층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네. 네, 어떤 아프셔서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데 개인적인 생활이 가능하셔서 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그런 모든 기관이 이제 운영을 멈추면서 진짜 집에만 계시게 됐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상들이 어르신들께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엄청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자체를 못하게 됨으로써 집안에만 있으면서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우울해지시고 이런 건 정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원택트 사회가 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정말 그 집에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어르신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홈트 시스템 아니면 집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막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중, 요 정도인데, 이제 그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그 기계 사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도 집에서 간단한 TV 켜고 껐다 켜는 것처럼 간단한 조작으로 자기의 건강을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마련이 돼서 개인 생활에 하는데 좀 이렇게 이런 부족함이 없는 빨리 대책들이 너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승양쌤, 저기 좀 정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아니면 아니에요. 구의원이나 시의원. 오늘 의제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걱정도. 연령층을 대비해서 모두 다 걱정이었어요, 진짜. 제가 이 부분은 홈트레이닝은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제가 사실 운동 매니아예요. 늘 진짜요? 팀 운동을 하거든요. 요즘 뭐 있잖아요. 이런 주민센터나 아니면 뭐 구민회관이나 이런데 다 문화광장 그런 데서 하는 제가 팀으로 팀 운동을 하고요. 저는 다이어트 댄스를 팀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좀 그냥 알려주세요. 살 빠지는 그러니까 팀으로 우리가 모여? 편히 그러니까 팀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빠지지 않게끔. 왜 강제성을 약간 떼어야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해야 또 기운도 나고 네, 네. 기압도 놓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좀 넘게씩 진짜 쉬지도 않고 뛰고 뭐 춤도 추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팀 운동을 했는데 제가 한 곳은 저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구립시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다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린 그만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리가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쉬고 있었더니 그게 2월이에요. 2월 초. 그리고 나서 제가 4월 달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딱 2달은 처음에 뭔가 매일 하던 약간 목매어서 하던 게 있었는데 매일 즐겁지는 않잖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네, 즐거웠지만 힘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휴식이구나, 방학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놀았는데 2달을 놀았더니 살이 6kg가 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더 먹은 것도 없고. 네. 지금 날씬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4월이었고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뵈면서 살 빠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하다가 안 했더니. 근데 지금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문화센터, 문화강좌가 문을 닫았으니 이렇게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못해서 다 비대해졌어요, 몸들이. 또 슬픈 일로는 강좌 하던 강사님들도 전부 다 무급여로 다 쉬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홈트레이닝 앱을 알게 됐어요. 또는 이런 홈트레이닝 유튜버로 발전하는 강사님들도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조회수도 늘리고 또 집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즐거워지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홈트레이닝이 되게 뭐 그냥 간편한 시스템 뭐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수입도 창출을 할 수 있고 또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는 또 이게 팀으로 같이 요즘 뭐 영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팀워크도 다시 다질 수 있고. 그냥 저기 홈 트레이닝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좀 한번 만들어 그 영상은 주시죠. 어차피 강사님이 따로 계시고요. 저는 강사는 아니었고 저는 거기에 팀원이었으니까 매일 운동을 했을 근데 뿐이니. 만약에 우리 일반인의 영상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강사들의 맞아요. 영상은 왠지 못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저는 혼자서 정말 뭐 하는 줄 아세요? 알려주세요. 이건 생각나세요? 이게 국민체조. 네. 우리 국민체조가 정말 우리 몸에 너무 네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영상으로 이제 2번을 반복하는 영상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 헐떡거리면서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 하시는데요. 네.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했었죠. 학교에서. 네. 시간 되면 틀어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요? 순서들이. 그런 추억 네. 갖고 그런 기억 갖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집에서 운동도 하지만
또 요즘에는 문학체육계에서도 무관중으로 온라인 중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재밌게 보신 프로 같은 것들 있으세요? 저는 아직 무관중 온라인 중계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직접 실중계는 본 적은 없는데 요즘 왜 TV에서 그 제목이 유재석 선생님 나오시는 그 있잖아요.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그 왜 제목이 자꾸 생각이 안 나지. 거기에서 한번 무관중 공연을 했었어요. 방구석 콘서트라고. 거기에 뭐 지코도 나오고 장범준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전 처음으로 무관중 콘서트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전 너무 그 프로가 원래 재밌어서 그런지 기획력이 좋은 건지 좀 보면서 그래 지금 같은 시대에 어차피 모일 수 없으니 이런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기 요새 그 트롯의 세계인가? 네. 못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 잘하시는 분들 메인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 무대가 이게 뺑 돌아가면서 남진이나 영상. 뭐 이런 분이 나오신 네네네네네. 그 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유저들하고 같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또 나름 또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실시간 그 출연자와 방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시간 올라가나요? 그게 보여지고?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방청을 하고 있는 방청하고 있는 방청자들의 그러니까 화면이 엄청나게 위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의 맨 처음에 3단 정도였다면 지금 한 5단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자가 위에까지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무대 중앙에서 한 바퀴를 뺑 돌아야 모든 집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이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얼마 전에 BTS는 공연이 계속 올해도 투어 일정이 있었지만 투어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취소되는 상황으로 갔고, 네. 그래서 이제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의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 70만 대단하네요. 50분에 50분 그러니까 1시간 한 30분 정도의 90분의 방송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다. 근데 비용이 그 아미들은 25,000원, 아미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35,000원. 근데 요새 워낙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공연이 좋은 경우 굉장히 막 무료로 많이 보는데 여론은 조금 비싸지 않았냐라는 인원은 한 5분의 1이라고 하면 5분의 4의 인원들은 이런 계속 좀 그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었고, 그 공연 중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AR, VR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화면에서 나는 집에서 그 공연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BTS가 내 화면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3D, 기획도 3D 네네네 그런 기획도 앞으로 요번에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기술 때문에 이 언택트는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너무 어려울 거야, 모든 게 단절일 거야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 같은 컨택트형 인간은 그거 저 아닌가요? 저도 거기에 조금 속한답니다. 직접 가서 봐야지 그 감동이 느껴지는데 또 요즘 분들은 또 다르게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직접 가서 봐야 그 감동을 받는 좀 분야들이 있잖아요.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없는 분야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그런 공연계가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타격이 심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웠는데 그렇게 이제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보는 이제 매니아는 아니었지만 가서 볼 생각 없었는데 온라인 중계를 하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의외로 의외로 보게 된 뮤지컬이나 이런 그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면 저걸 꼭 보고 싶다 하면서 오히려 제가 영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제 국내에서 그런 공연들을 이제 네이버 생중계나 아니면 그런
그 공연장 홈피에 가면 이런 게 이제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직접 가서 공연을 보러 가긴 너무나도 멀지만 유명한 뭐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나 어떤 그 영국에서 진행되는 그런 유명한 공연들도 이번에 그 온라인 그 스트리밍 중계를 꽤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에 이제 그 추가된 것이 영국 그 내셔널 티어터 예 NT 그 사이트를 제가 이제 구독을 해놨더니 거기서 이제 올릴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게 떠가지고 의도치 않게 영국 프로그램, 미국 프로그램까지 몇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그러니까요. 저기 좀 같이 나중에,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공유 네. 좀 해주세요. 끝나고 꼭. 네. 저 이번에는 좀 이거는 어려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언택트 생활을 내 삶의 기회로 삼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라는 얘기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싶어요. 너무 아니었나요? 생활 밀착형으로. 일단, 언택트, 비접촉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내 삶의 기회로 삼았던 건 저는 김치 독립이요. 김치 독립이요? 제가 사실 결혼한 지는 뭐 13년 됐는데 아직 김치를 시댁 식구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메인 셰프가 아니에요. 뭐가 얼마큼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하려면 못했는데 지금 언택트잖아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그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깍두기 담갔어요. 깍두기 근데 우리 남편이 너부터 먹어봐. 그리고 제가 한 접시 드릴까요? 하고 제 지인한테 그랬더니 먹은 걸로 할게. 근데 저는 언젠가 김치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기회 삼아 이 열무김치도 해보고 이제 깍두기도 해보고 총각김치도 해보면서 김치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그럼 초대 좀 해주세요. 김치 네. 매니아인데. 그런 또 생활의 독립을 얘기하니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걱정은, 뭐 이 사회에 뭐 노인들, 아이들 걱정을 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롱면허거든요. 네. 네. 그 장롱면허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되면 운전하지 뭐. 근데 딱히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장롱에 여전히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초창기에 그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시행하면서, 나 그 어떤 상황이 와서 저 운전 못하면 검사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면서, 살짝 긴장감을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식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장롱에 있던 거를 빨리 꺼내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운전 독립을 일단.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네. 금방 일단 실행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차 타고 도로 위에 저 혼자 있는 그 독립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 생각한 게 저처럼 이제 장롱 속에 면허증이 있으면 꺼내서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네, 역시 들더라고요. 걱정으로. 네. 프로 걱정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을 조금 즐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이러느라고 사실 내가 집에 있어도 나는 왠지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 같이 느껴졌는데 요새는 지금 나나 너나 다 집에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집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하나씩 찾고 가는 이 시간이 저한테 지금 굉장히 좀, 이런 시간도 나한테 좀 필요했었고, 너무 재밌네? 라고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재밌으시군요. 네. 저는 나는 시간 독립? 저도 요즘에 어제 신랑한테 나 요즘 너무 살림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많이 하잖아. 겸손을 그랬었는데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우리나라의 언택트 대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다음 3회차는
언택트 사회에 대한 약간 불편한 신문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예, 좋은 시간 되겠죠?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수런생활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코로나19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팟빵, 유튜브에서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행 이선양, 패널 김민경, 백승영, 조희연, PD 김민경,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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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